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령층은 어떤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까요? 예상이 되죠. 201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23%가 병원비를 포함한 보건 의료 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만큼은 자식들에게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든든한 노후를 책임져줄 효도보험 베스트 4입니다. 자, 노후 준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효도폰, 또 효도 신발, 효도 여행 이런 거 다 들어봤는데 효도보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요? 네, 꼭 필요하죠. 네. 지금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식 세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을 온전하게 모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또 부담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후를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런데다가 또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또 의료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다가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인 효도보험은 자식분들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들어드리는 보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작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불효자로 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와닿네요. 네. 예. 보통 젊었을 때는 건강에 맹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먼 친척분 중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철인성종 경기에서 우승할 정도로. 네, 근데 이분이 40세 때 됐을 때 보험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건강하니까. 네네. 다 정리하셨는데 60세가 되자마자 잔병 치레가 이제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네네.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완치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뇌경색 진단까지 받으시면서 이쪽 한쪽이 이제 마비 증세가 오셨어요. 그래서 진단비도 없고 실손보험도 없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 이제 뭉치기보다는 흩어지더라고요. 네.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자식들도.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아팠을 때 좀 가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보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도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상담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81세의 고령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가 나눴는데 예전에는 80세 만기면 충분하지 뭐하러 굳이 100세 만기까지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라고 하셔서 80세 만기로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81세가 되어서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아프면은 이제 자식들에게도 짐이 될까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상담을 나눴는데요. 80세가 넘어가게 되시면은 사실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더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TV를 보시는 이제 자녀분들께서도 우리 부모님의 보험은 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은 그것 또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남보다 든든하게 또 막내딸보다 살뜰하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막내딸 혹시 있으세요? 접니다. 아, 네. 실제로 살뜰한가요? 엄청 살뜰합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네요. 네, 장남보다 든든하게, 막내딸보다 살뜰하게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보험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또 준비하셨네요. 예쁘게 잘 만들어졌나요? 자,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효도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첫 번째 보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짜잔, 네, 연금보험이네요.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좀 다니다 네. 보면 네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하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일단은 뭐 그런 신뢰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소득자 가입 기간별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벌던 소득의 얼마만큼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해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네. 이 소득 대체율이 한 70% 정도 되다가 이제 2028년 이후는 40% 정도까지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을 이제 버시던 분들이라면 네.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41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 소득자가 월 227만 원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월 57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구간인 월 468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87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배우자님이 먼저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50%가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부님들도 꼭 개인연금을 따로 쌈짓돈으로 준비를 하셔서 넉넉한 안정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 전문가는 든든하시겠습니다. 연하분이랑 살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연하 남편과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도 하시니까 그렇죠. 좀 든든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남편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아, 또 현명하네요. 되게 지혜롭네요. 예. 아직 준비 못 하셨죠? 네, 아직 남편 못 준비. 예. 네.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네. 네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확정형이라고 해서 내가 정해놓은 기간, 10년, 20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그 기간 안에 수령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종신형이라고 있어요. 종신형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확정형보다는 매월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속형인데요. 이거는 내가 납입한 원금은 상속 재원으로 남아있고 이자만 받는 겁니다. 이자만 받고 네네.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유가족에게 넘어가는 형태의 상속형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연금을 개시할 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게 저희 엄마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납입해야 얼마를 받는 건데 얼마를 넣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항상 네, 첫 이거에 번째로.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담을 다니다 보면 네.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내고 얼마 받아요? 이렇게 그게 가장 물어보시거든요. 궁금해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30만 원 내시고 30만 원씩 거의 네. 이제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드리면 뭐야 내가 낸 돈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30만 원씩 10년 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받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적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거는 너무 조금 욕심이실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좀 그게 아쉽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더 오래 내시고 더 긴 시간을 운영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굴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초반에 좀 많이 넣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상품이 변액 상품이든 아니면 금리형 상품이든 다 복리로 운용이 되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복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자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로 복리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눈덩이를 한번 좀 굴려볼게요.
근데 초반에 아주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이게 큰 눈덩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초반부터 조금 덩어리가 큰 걸 굴리게 되면 금방 눈덩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더 큰 눈덩이를 굴리자라는 차원에서 초반에 많이 좀 넣으시는 게 어차피 똑같은 기간을 운영한다면 초반에 많이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복리 때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연금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원금을 이제 크게 넣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꼭 원금 외에도 내가 이제 본인이 또 사시다 보면은 여유자금이 또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2배까지는 각 회사들마다 추가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기실 때에는 그냥 은행에 두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연금액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납입을 활용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연금액과 수령액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네네. 팁이 많네요. 네.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앞서서 박성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치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대신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래도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거치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금을 개시해서 어머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형으로 선택하게 되면 어머님이 사망을 하셔도 네. 자녀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네. 자녀가 그러면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네. 수령은 부모가 수령을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자녀가 받아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보면 이게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계약자는 부모님이 되시든 예, 자녀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피보험자, 그러니까 네네네. 보험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자녀로 해준다면 훨씬 더 아무래도 기간이? 자녀가 훨씬 더 오래 살 테니까요. 맞아요,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장남보다 든든하고 막내딸보다 살뜰한 효도보험 베스트 4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효도보험 베스트 4.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치매 보험. 사실 저는 이거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이때 나이 들면 가장 고민이 치매잖아요. 그렇죠.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꼭 네.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네. 치매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기준 노인 치매 환자가 7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치매 노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2010년에 비해서 5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80에서 84세 노인의 약 20%, 또 85세 이상은 37% 이상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85세가 되면 4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리는 셈이니까 100세 시대를 대비하려면 꼭 치매보험은 준비를 하나씩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이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뭐 치료를 받거나 해가지고 약간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로서는 치매라는 질병이 나아질 수 있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결국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이 되는 거를 겪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이 말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치매라는 질병이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네. 보통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이제 투병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의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치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치매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두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이렇게 치매 인구가 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면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치매 보험이 출시가 됐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했어요. 네. 왜요? 그 이유가
그 치매 중에 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일 때만 진단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매는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최악으로 안 좋아졌을 때 네. 그때만 주게 되니까 실제 정작 필요할 땐 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치매 상품 중에서 경증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도 나오는 상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증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증세를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감이 네. 안 잡혀요. 네, 중증, 경증 너무 어려우시죠? 네, 네, 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치매 평가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치매 전문의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가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요. 5점으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1점의 경우에는 경도치매라고 해서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정도고요. 2점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억을 잃는 정도. 그리고 3점의 경우에는 사람만 기억을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만 지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최근에는 3점 이하가 되더라도 지급이 되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단금뿐만 아니라 한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되는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네. 이 치매가 되게 심각해 중증, 경증이야를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을 받아야만 이 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시적인 뭐 이런 진단금 말고도 매월 생활비를 지금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분명 효도보험의 그 이름값을 좀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험료인데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월 보험료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계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50대 남성과 50대 여성, 그리고 6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년 납, 그리고 95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가정하에 경증으로 받으실 때 3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치매 단계 2단계인 중증도로 진단받으실 때 500만 원, 그리고 3단계인 중증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받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신토록 생활비로 쓰라고 월마다 100만 원씩 주는 상품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았는데,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험료가 79,000원 정도,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73,500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60세 남성 기준으로는 105,000원 정도, 그리고 60세 여성 기준으로는 한 달에 9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진단금도 다 수령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다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치매를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보통 남은 이제 생존 기간이 약 12.6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를 사신다는 가정하에 월마다 100만 원씩 받으시게 되시면은 총 1억 2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는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내시고 진단금도 받으시고 또 100만 원씩 생활비도 10년 넘게 받으시는 거니까 괜찮네요. 예. 지금 한상호 전문가 말씀하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입니다. 네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생명보험사의 특성상 그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게 이제 생명보험사의 특징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보통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은 합니다. 생명보험사보단. 그래서 경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에 중증 진단비 2천만 원 정도 되면 한 5, 6만 원 정도면 보험료도 이제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요즘에 하도 많은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좀 준비하실 때 좀 이것저것 좀 비교해 보셔서 나한테 맞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시청자 전화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거에서 만기를 조금 더 줄인다면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만 진단을 받는다면 종신토록 매월 수령하는 그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이 사실은 가입하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간편보험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존에 그 만성 질환을 겪는 환자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뿐만 아니라 암 기왕력자, 백혈병이나 천식, 뇌성마비 그리고 뇌전증, 네. 심지어는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문턱이 좀 넓은 상황에서 빨리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보험은 좀 일찍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자, 장남보다 든든하고 막내딸보다 살뜰하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효도보험 베스트 4. 자, 연금보험과 치매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게요. 간병보험이네요. 야, 그럼 간병비를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보험인가요? 어떤 보험인지 좀 알아볼게요. 네, 과거에는 정서상 사실 가족들이 간병을 무조건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아드님은 뭐 출근을 하고 며느리나 딸이 간병을 하긴 했는데 사실 현실상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을 두고 그리고 그냥 정기적으로 뭐 퇴근해서라던가 아니면 주말에 찾아뵙는 형태로 지금 간병을 보통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가족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간병 상품은 단독 상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의 상태가 되면은 뭐 진단금처럼 2천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만약 61세 여성이 가입한다고 한다면 한 월보험료는 49,000원으로 저렴해요. 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하나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간병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네. 특약들 중에는 간병인을 아예 직접 보내주는 그런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특약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해드린 어떤 시청자님께서 네. 찾아가 뵀더니 72세 어르신이셨는데 70세인 아내분을 지금 8년째 간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왜 전화를 주셨었냐면 저희가 저번에 방송 드렸던 간병인 지원 일당을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의 경우에는 65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도 지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조금 더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이 있을 때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월 5만 원 정도를 좀 투자를 하시면 또 부담스럽지 않게 간병비를 또 대신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효도보험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보험 사용 설명서 상담 전화 활용하시면 보험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시청자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 장남보다 든든하고 막내딸보다 살뜰하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효도보험 베스트 4. 자, 전문가들이 뽑은 네 번째 보험은? 종신보험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노후보다는 자식들에게 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중에 본전에 대한 생각이 항상 좀 있죠. 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죠. 뭐 암보험도 있고, 뭐 뇌혈관 질환, 뭐 치매보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질병 하나도 안 걸리고 죽게 되면 이 많은 보험들은 그냥 다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신보험은 반드시 내가 본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보험을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고 나서 가족들한테 그냥 주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 그리고 혹은 내 간병 때문에 들어가는 간병비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쓰게 되는 장례비 정도를 다른 걸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 많은 확실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종신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은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유는 이제 일단은 보험료가 비싸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이 또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리고 또 자식들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어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네. 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꼭 죽어야만 쓰는 이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도 이 사망보험금을 조금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을 전환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신보험 상품명 앞에 네. 유니버셜이 붙었다라고 하면 네. 중도에 인출도 가능하고, 뭐 중간에 납입을 좀 중간에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멈추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은 쭉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납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립금마저도 이렇게 많이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로 살아생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 근데 가입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혹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가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는 나이가 많거나 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75세까지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근데 75세에 그 만성질환이나 병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간편종신이라고 해서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미션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 효도보험들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돈을 좀 드릴게요. 돈. 아니, 우리 한 전문가는 진짜 돈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좀 아쉽네요. 자, 3배, 3배. 자, 제가 준비한 게 이게, 20만 원이긴 한데, 10만 원으로 지금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 효도보험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전문가. 자, 10만 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저라면은 네.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이제 효도보험에 또 뭔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노후에 대해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10만 원을 네. 연금에다 더 넣을 것 같아요. 아, 연금으로 더 넣는다? 네, 그렇죠. 짜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10만 원을 더 넣는 것과 당연히 적게 내는 거 당연히 나중에 연금에 받으시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납입을 끝내시고 또 거치도 오래 하게 되시면은 네. 한 달에 연금 받는 금액이 5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이면은 그래 내가 옷 못 살 거 한 벌 더 살 수가 있고 외식 못 할 거 한 번 더 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연금보험 쪽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좀 더 행복하고 또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금보험에다가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생기면 우리 한 전문가는 반드시 연금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좀 똑소리 나는 막내딸. 네. 아유, 김지혜 감사합니다. 전문가 10만 원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 10만 원으로 하나는 치매보험, 하나는 건강보험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 65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중증 치매 걸렸을 때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오게끔 준비를 한다면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은 39,000원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치매보험으로 준비를 하고요. 하나는 암뇌심장 진단금 1,000만 원씩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까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10만 원 안 되게. 네,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소리가 든든하게. 나네요. 똑소리 나네. 네, 살뜰하네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효도보험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노후를 대비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증권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용 설명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전화, 또 홈페이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저는 올해 55이고요. 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험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요. 네.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요. 네. 작년 1월에 저희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다행히 예전에 저희 아내가 친구들한테 든 보험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안 진단금을 받고 한숨 돌렸습니다. 예. 이럴 때 또 좀 다행이네요. 든든하셨죠. 네네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좀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들보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험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도와드릴 텐데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암이랑 뇌출혈 쪽으로 좀 보장이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보험 설명서에 나온 암 생활비 보험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암 생활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보험료가 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좀 괜찮으신지 어느 때가 좀 적당하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내는 돈보다 한 5만 원이나 7만 원 정도 더 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전문가들의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장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 총 3가지인데요. 2개는 생명보험이고 1개는 손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암 보험이 하나 있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암 2천만 원에 고액암 2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10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그만큼 확률이 높은 만큼 네.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네. 두 번째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인데요. 실비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에 실비와 그리고 상해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험은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명보험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주계약으로는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있고 수술비와 그리고 재해 사망 그리고 재해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게 좀 보완을 해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네. 암이나 뇌출혈 같은 이제 2대 질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는 아까 암생활비 보험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장기 투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 방향을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에 대한 부분과 좀 전에 말씀드린 이대 질병을 좀 전반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갱신형 특약이 있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는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갱신인 주기를 조금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게끔 만드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생활비를 주는 그런 암보험을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일단 뭐 고해감, 일반암 가리지 않고 일단 암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무조건 진단비가 최초 1,000만 원, 아니 3,000만 원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진단 받으시고 나서 2년 동안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네. 총 2,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또 2년 동안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이 또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진단비라는 걸 좀 제가 추천을 해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암 투병하시다가 혹시라도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말기암까지 진행이 되신다면 호스피스에서 간병을 마음 놓고 받으실 수 있게끔 호스피스 진단비 3,000만 원도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출혈만 보장이 되고 있었지만 이거를 뇌혈관 질환 진단비 400만 원과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를 합쳐서 2,0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었던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4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2,000만 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비갱신이긴 하지만 암생활비 보험의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년 갱신으로 최대한 갱신 주기를 길게 좀 늘려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총 보험료는 한 23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로 총 4만 원 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5만 원보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그러네요.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보장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까지 탄탄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죠. 오늘 과연 어떤 분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보험 사용 설명서가 출동한 곳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찬 곳이었는데요. 찌르고 찌르고 보기만 해도 신바람 나는 노래교실 현장. 그 중심에서 노래를 주의하는 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용희 씨입니다. 경력 15년의 전문 노래 지도사답게 회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온몸으로 노래하는 김용희 씨. 자, 특징 기지마 우우 갑니다. 세 번 자 시작 기지마 우우 잘했어요. 요거만 잘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뭐 길게는 하루만 4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편도나 그리고 갑상선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막 열을 올리면서 이제 그 고음을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늘 머리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있어요. 힘이 들어도 노래를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녀는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합니다. 더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대비가 있었으면 한다는 김용희 씨.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남기현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노랫소리를 따라서 이끌리듯 현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사과를 걷는다 흥 넘치는 김영희 씨가 남기현 전문가를 가만둘 리가 없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노래에 몸을 맡겨버린 남기현 전문가.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지고요. 내친 김에 노래까지 도전. 자, 남기현 전문가의 노래 실력 한번 볼까요? 분위기가 후끈후끈. 이 열정을 쭉 이어서 보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차례인데요. 저희 수업 분위기 어때요? 아, 저는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호응이 잘 되는 거와 그리고 강사님의 열정이 이렇게 저희 열정이 뛰어났나요? 저 이런데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열정을 힘입어서 제가 이제는 시청자님의 그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네. 화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걸로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네.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에 가입할 만큼 김영희 씨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아팠을 때나 뭐 암에 걸렸거나 뭘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다 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전문가분이 보시기에는 또 미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것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의뢰해서 좀 한번 분석을 받아보고 싶어요. 김영희 씨의 보험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희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보험에 관심이 많았던 김영희 씨는 그만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고 보험료 또한 저렴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가입한 암보험의 경우 대장 전막내암과 생식기암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금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반복, 추가 보장이 가능한 질병 후유장에도 5천만 원 한도로 준비해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 김영희 씨의 관심사인 암, 치아 등에 치우쳐 있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진단비는 암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어 50대 이후에 꼭 필요한 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상해 쪽으로만 준비되어 있어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 해 보장받을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김영희 씨 보험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엔 암보험을 2가지로 준비했는데 하나로도 진단비와 보장의 범위가 잘 구성되어 있어 1개만 유지. 역시 2가지로 준비한 치아보험도 1개로 축소했습니다. 대신 전혀 대비가 없었던 질병 수술비와 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는데요. 신규 가입할 종합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통해 뇌혈관 질환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대비했고 상해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이 많이 걱정하는 혈관 질환의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복층으로 준비해 보장의 범위는 넓히면서 기존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보완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아주 밝고 유쾌한 노래 강사죠. 김영희 씨의 보험. 자, 더 현명하게 또 리모델링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유쾌한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각 연령대별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보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두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